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역점 정책으로 에너지 믹스 사업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차세대 원전 SMR에 대해서는 R&D 비용이라고 하던가 투자를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원전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주요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20조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돈으로 2경 원이 넘어가게 되는 가장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 가장 거대한 시장이 탄소 중립 에너지로 대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메가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산업으로 전 세계의 투자 자금들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엔비디아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아람코죠. 아람코가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시가총액이 얘가 이제 비상장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뭐 거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엔비디아나 애플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에너지 산업의 이런 파급력 같은 경우는 엄청나다. 그 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과 신재생을 섞는 에너지 믹스 정책입니다. 특히나 대형 원전 쪽보다 SMR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겠는데요. 현재 미국이 북극 개발 경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핵추진 쇄빙선이 핵심이 되게 되는데, 미국은 핵추진 기술력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겠지만 쇄빙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양산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 핵추진 쇄빙선 제조를 우리나라에 맡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에서 이런 규제 완화가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미국은 우리나라가 없다라고 하면 북극 개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원자력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한국, 미국 SMR 추진선 공동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에너지 믹스 새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입니다. 에너지 시장 20조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산업입니다.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서 탄소 중립 에너지로 넘어가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역점 정책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해저에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설치를 해서 호남권의 신재생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계획이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남서해안 같은 경우는 2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전력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지금 이제 대규모 원전 하나에 1기가와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원전 한 20개 정도 규모가 되게 된다. 절대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이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 아직은 이 해상풍력 쪽에서 적기는 하겠지만 규모 자체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이겠다. 지금 호남 지역의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도 15기가와트 이상으로 전남이 1위, 전북이 2위로서 전국에서 가장 큰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대규모로 포진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가 있는 전력 수요가 지역에 없어요. 인구 같은 경우도 적고, 그리고 뭐 호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도
없고요. 서울에서 굉장히 멀다 보니까 주요 그런 인력들이 호남까지 안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호남에다가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을 꺼려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생산을 해내 가지고 대규모 송전망을 통해 가지고 이 전력 수요가 큰 수도권으로 땡겨오겠다라고 하는 구상인데,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 배후 수요 자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새만금에다가 이 아리백 산단을 건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리백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대선이 진행이 됐을 때 당시에도 강조를 했었던 단어고, 이번에도 계속 이 아리백 단어 같은 경우는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에다가 아리백 산단 건설을 추진을 하는 공약을 발표를 했죠. 신재생 에너지 100%로 전력을 공급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산단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호남에다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이게 지금 광주로 가냐 아니면 새만금으로 가냐 지금 경합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호남 지역이 새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핵심 수혜 지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AI 반도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겠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지금 이 첨단 산업의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전력 수요의 몇 배가 될 수가 있을 정도로 AI 쪽에서 엄청난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드시 원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 아니면은 이제 당이나 정부 같은 경우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다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완전한 탈원전 정책에서는 많이 지금 수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국내 원전 관련주들이 다행히 급락을 이제 피했죠. 이 이전에 먼저 선반영 되어가지고 급락했었던 부분 같은 경우도 없었어요. 원전 관련주가 지금 조정을 피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고, 당정이 특히나 소형 모듈 원전이나 이것보다 더 작아지는 초소형 모듈 원자로를 육성을 하는 계획이 이제 추진이 되게 됩니다. 나아가서 지금 이제 여당, 이제 민주당이죠. SMR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서 해외 시장에다가 수출을 하겠다. 이 SMR 쪽으로는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에너지 믹스 정책의 핵심으로서 SMR을 지금 당정에서 추진을 해 나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새만금 산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차세대 에너지 산업이 총 집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만금 산단 쪽에 이제 군산조선소 있겠죠. 여기서 지금 이 SMR 추진선 제조, 뭐 사실상 이 부분이 추진이 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일단 정책적인 이런 기대감 자체는 그냥 뚱구름이라도 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수원 사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호남 원전 강소기업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원전의 주요 기업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경남 지역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창원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이제 포항 쪽이라고 하던가. 근데 이 원전을 키워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소 이제 정치적으로 이 지역 뭐 이 대척점에 놓고 있을 수가 있는 호남 쪽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원전을 추진을 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제 새 정부 같은 경우는 호남에 위치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이런 원전 강소 기업 쪽으로 일감을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전을 육성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 경남 지역에서 다 독점을 하는 거가 아니라 호남 지역으로 조금 이거를 먹거리를 좀 땡겨 오겠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호남 지역에 굉장히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린 에너지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 SMR을 통해 가지고 뭐 바닷물 이런 것들을 끓여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런 고온의 수증기를
전기, 이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를 지금 이제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수소, 그린 수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북 지역이 전국에서 그린 수소 제조 사업을 앞서 나가고 있겠는데 이 그린 수소 산업과도 SMR이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수의 이제 호남권의 특수 조선 관련 기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도 뭐 거제도나 이쪽에 이제 다 몰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호남 쪽으로 계속 당겨 오려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호남권 같은 경우는 좀 이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책들이 대형 조선사를 갑자기 뭐 경상도에서 호남으로 땡겨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중소형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좀 군용 방산 선박들, 이런 특수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이 호남 쪽으로 계속 땡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호남권의 특수 조선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은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현 정부에서 에너지나 조선 산업이 같이 이제 추진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공급망으로 진입이 될 수가 있겠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뭐 유럽의 주요 그 나라들과 함께 북극 자원 탐사 경쟁에 돌입하고 있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 추진 쇄빙선 기술력을 기반으로서 가장 이 북극 경제 쟁탈전에 앞서 나가고 있어요. 향후 10년 뒤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50%에서 많게는 70% 정도까지 이 북극의 자원 점유를 갖고 있지 않을까. 위치적으로도 지역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제 상당 부분 북극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이런 이제 자원들을 확보를 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죠. 왜 굳이 이 뭐 바닥까지 꽁꽁 얼어버리게 되는 이 북극 오지를 탐사를 하려고 하느냐? 기후 위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북극의 이런 얼어 있는 바다가 녹아버리게 되면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갑자기 뜬금없이 그린란드 내놔라, 덴마크한테 이제 그린란드 내놔라, 이거 안 내놓으면은 군사 투입시켜가지고 마치 제국주의처럼 땅 따먹기를 해버리겠다,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런 거를 언급을 하는 것도 이대로 내비두게 된다라고 하면 북극에 얼마나 많은 그런 자원이 있을지를 모르게 되는데, 여기 이제 LNG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여기 북극을 LNG를 개발을 해가지고 알래스카라고 하던가 이쪽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송유관 설치를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다가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이제 뭐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구상을 하고 있겠고, 여기서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북극을 미국 입장에서 쟁탈전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게 북극이 아직은 얼어 있는 바다이다 보니까 뚫고 가려고 하면은 쇄빙선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핵 추진 쇄빙선 같은 경우는 제조 능력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제조 능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핵 추진 쪽에서 뭐 SMR 같은 경우 이 기술력을 지금 이제 현재 미국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우리나라의 조선 건조 능력, 이 부분을 합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핵 추진 쇄빙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러시아보다 더 많이 성능이 좋은 그런 쇄빙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나라 쪽으로도 이제 원자력 협정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겠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거론이 되는 거는 아예 북한을 뭐 핵 보유 국가로서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언급이 되고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죠. 그런 이제 협상 카드로서 원자력 협정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카드 같은 경우도 거론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 IMD에서 2027년부터 해서 전 세계 선박의
탄소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온실가스가 1톤당 100달러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되는데 굉장히 탄소세 폭탄으로 우려가 되고 있겠죠. 사실 해운업계의 영업이익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석탄 그런 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디젤 엔진을 비교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LNG 선박에서 탄소 같은 경우도 20-30%가 줄고 주요 이제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한 80-90%가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LNG 선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은 되는 거다 보니까 이 해운업계 같은 경우는 영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핵추진 선박 같은 경우는 IMO 탄소 규제를 해소할 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평가가 되고 있겠죠. 거의 탄소 배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금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온실가스에다가 벌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개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해상 SMR 시장 410조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겠고요. 국내 조선 원전 업계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해당 부분을 두 가지를 지금 이제 합칠 수가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그런 국가가 될 수가 있겠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겠지만 미국에게 대안이 될 수가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대적인 그런 협력들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아무래도 이 조선 쪽에서 트럼프 정부의 핵심 수혜로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최근 1년, 2년 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 조선 사이클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5년, 10년 정도가 가게 되거든요. 아직도 저평가 구간으로서 볼 수가 있겠다.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러시아 조선업계와 협력을 해서 쇠빙 LNG선이나 쇠빙선, 셔틀탱커 건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쇠빙선 건조 기술력이 있는 지금 이제 기업입니다. 글로벌 SMR 기업 시보그와 함께 부유식 원자력 설비 개발하는 업무 협약 같은 경우도 체결이 될 수가 있었겠고 한수원과 해상 SMR 사업 컨소시엄까지 결성을 하게 되면서 선박이나 해상 플랜트에다가 탑재가 가능한 SMR을 현재 개발 중인 기업입니다.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저장시설 사업이 전 세계 1위 기업이게 되면서 글로벌 점유율 60%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기반으로서 이제 해상 SMR 그리고 해상 이제 추진 쇠빙선까지도 제조를 할 수가 있는 기술력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의 토탈 솔루션 기업이겠고요. SMR 민관협의체에 참여를 하게 되는 기업이겠다. 미국의 원전 설비 기업 벨트란 테크놀로지와 MOU를 맺게 되고 있고요. 지금 해상 풍력 같은 이런 해상 부유식 전력 설비의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기술력이 그대로 SMR로 해상 풍력 구조물에서 SMR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해상 부유식 내지는 선박 SMR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사업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겠다. 원래도 SMR 수혜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이 해상 SMR 쪽으로 수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서 제시를 해 드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운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찍어 드렸었던 미스터블루 하루 만에 상한가 같죠. 같이 찍어 드린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20%, 30% 상한가 급등 나타나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올려드리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 금액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단타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 가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급등 타이밍 유튜브 메인 화면 맨 위에 보시면요. T로 시작하는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가능해지게 되니까 해당 부분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